네,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임기 단축 등 국회가 결정해 주는 대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 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지난 주말 촛불 시위로 조금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컸을 거예요. 네. 제가 봐도 숫자도 많았고 거기에다 또 국회의장들 중심으로 하는 원로들 담화가 아니고 어떤 의견이 좀 나오고 어제 또 친박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니까 대통령이 아마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국회한테 공을 좀 넘긴 꼴이 됐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그럼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자기가 좀 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대통령께서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부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론이 지금 이러한 그 대통령이 담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수그러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합의한다는 그런 일정도 불투명하고 네네.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어떤 안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은 또 어떻게 보면 개헌론까지 맞물려 가지고 더 불투명한 이런 셈법으로 이렇게 각 정파라든지 대선 후보들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한 가지 좀 퇴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은 좀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 교수님도 총평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예,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좀 시간이 좀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원래 야당이 추진하고 있던 것은 내일 이 지금 탄핵안을 발의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탄핵안 가결까지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친박계 중진들이 명예퇴진을 이야기를 하고 그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원로들도 이런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제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이 지금 탄핵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핵무기죠. 자신에게 던져진 핵무기의 내관을 제거할 필요가 빨리 그 필요가 아주 급선무였다는 거죠. 네네. 그럼 그 내관이 무엇이냐? 지금 야당만으로는 지금 탄핵안을 가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당 내에서 소위 말해 비주류라고 이야기하는 비박계 의원들이 지금 이제 비박계 의원들과 그리고 또 중립파 의원들이 탄핵에 지금 이제 동조하고 있는 상황을 일종의 그 내관을 제거하고자 일종의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이 자신의 거취 결정을 국회에 떠넘기는 일종의 정치적인 수를 하나 던진 건데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국민들의 반응도 지금 오늘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싸늘하다는 이야기 자체가 대통령이 진정한 자신의 반성에 기초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희생, 자신의 임기 단축이라는 정치 희생이 아니라 이런 뭔가 좀 정치적인 수법을 통해서 이 국면을 넘어가자는 그런 위기 탈출용 이러한 포석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크게 지금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야3당은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박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회로 공을 넘긴 거, 책임을 국회의 몫으로 넘긴 거고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쎄요, 좀 승부수를 던졌다고 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꼼수, 교란 작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당연한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야당은 아무래도 지금 탄핵이 2일 아니면 늦어도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추진하겠다. 비박계도 한 40명까지 지금 탄핵 탄성 서명까지 받고 통과되리라고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탄핵 대우를 흔들기를 했다. 이런 분석을 첫째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야당이 보는 거는 시간 벌기를 좀 하면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일단 탄핵은 한번 일단 조금 미뤄보자는 이런
계산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야당의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거국 중립 내각 대통령 이야기했을 때 야당에서 안 받았죠. 책임 총리도 안 받았죠. 이번에 세 번째 국회한테 공을 넘겼습니다. 뭐 100% 완벽한 거 느꼈어요. 정치라는 것이. 일단 국회에 공이 왔으면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이 책임을 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럼 문구를 만들어서 뭐 개헌을 뭐 못하면은 하다못해 뭐 여야 3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뭘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하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도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국회도 이거 좀 면피하려면은 최소한 이번에 국회로 넘어온 공을 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이라도 조율하는 이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 역할이 더 중요해진 면이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떤 의견을 넣겠습니까? 근데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것이 늦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 전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골든 타임을 놓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5차례의 촛불 민심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퇴진이었거든요.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에 기초한 퇴진이었는데 오늘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오늘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한 푼의 사익도 챙기지 않았고 사심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된 부분에서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자신의 지금 임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지금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면 내가 언제까지 물러나겠다. 그 동안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퇴진 시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네. 진정성이 먹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또 여당 내에도 지금 이제 주류와 비주류 간에 상당한 여러 혼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타협이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마치 큰 정치적 희생이나 하는 듯이 임기를 단축을 여러분들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희생양 코스프레로 비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의 그런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뭔가 정치 꼼수가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여든 야든 나서서 이것을 논의하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민심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과연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이 쉽게 나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그 시기를 듭니다. 명시하지 않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선을 그는 그렇죠. 듯한 그런 모습이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근데 저는 우리 차 교수님 뭐 좋은 말씀 오르신데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심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빨리 좀 수습을 해달라. 여와 야가 정파의 이익을 배제하고 각 대선 주자의 이익을 배제하고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빨리 수습을 해달라. 이것이 민심이지 어떤 게 민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어차피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지금 개헌론까지 지금 이렇게 덧붙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국회한테 공을 넘기면서 일종을 협의해달라 한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헌법 개정이 어떻게 하면 국민한테 이롭고 국가한테 이로운지 정말로 진정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하든 안 하든 논의를 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이런 공이 넘어왔는데 민심이 민심이 어떻다는 얘기. 제가 보기엔 민심은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국가에 최대한 해가 안 됐으면 바라는 게 민심이지 다른 게 민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탄핵 전설에 균열이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당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고요. 사실 그동안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음에도 오늘 황영철 의원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글쎄요. 어떤 판단 내릴지 어렵다. 거국 내각 구성 논의 좀 빨라져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는데 일단 먹혀들었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일 날 내일이죠. 내일 지금 탄핵안 발의하려는 부분이 사실 일주일 정도 밀리는 상황으로 늦어도 9일까지는 하는 그렇죠. 시기를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될까요? 12월 9일까지가 지금 예. 정기국회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안에 이제 지금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사실은 2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실 그 탄핵을 조기 가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선이 흐트러진 거죠. 왜냐? 지금 이 새누리당 내의 비주류, 비박계들이 일단 대통령에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당내 논의를 거쳐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어쩔 수 없다.
뭐 우리 당론으로 자유투표를 맡기겠다고 했던 정지석 원내대표가 지금 당장 발을 빼면서 예. 지금 여야 간 네. 협상을 해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이번 제의를 정치적 꼼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테이블에 안 놓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관건은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러면 지금 이제 여야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탄핵에 임하겠다고 하는 지금 여당 내의 비주류들의 그 지금 태도인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황영철 의원이 여야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되 네. 그것이 불발할 경우에는 9일 날 비주류는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생각이 비주류 전체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네.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민심과 부합되지 않게 이 지금 탄핵안 자체가 네. 국회에서 부결되는 그러한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네. 없다는 거죠. 탄핵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미 이제 김용태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가 탈당하면서 비주류의 비상시국회의에서 오늘 아마 오후 내내 논의를 했을 텐데 담화 이후에 대통령에 이미 균열이 생겼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물러나겠다고 이제 천명을 하고 그걸 국회에서 좀 로드맵을 달라고 했는데 야당은 모르겠어요. 여권에서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양보를 했는데 거기서 또 탄핵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고 반이나 나는 찬성할죠. 저는 이미 대우는 흐트러졌다. 그래서 이게 뭐 9일까지 국회에서 대화해봤자 지금까지 뭐 무슨 합의가 되겠어요. 합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도 또 3당으로 나눠져 입장도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 탄핵 심판론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동력이 상실이 됐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네. 더군다나 여권에서는 물론 이제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비박계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는데 오늘 이후에는 상당히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 친박 중진들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갑자기 질서 있는 퇴진으로 입장 선회했잖아요. 오늘 그 발표 관련해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어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친박들 중진들 모임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정무수석한테 전달해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 아무래도 이제 친박이 현 정권을 끌고 가는 지금까지는 아무튼 국정 주도 세력이다 보니까 네. 교감이 없을 수 없겠죠. 교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친박도 이제 매를 맞을 때 맞고 나중에 책임을 지더라도 일단은 본인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최악의 그러한 창피스러운 퇴진은 안 된다는 공감대는 있지 않겠어요? 네. 탄핵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역사에 안 좋은 그런 기록을 남기는 대통령보다는 명예스러운 퇴진 쪽으로 이렇게 한번 끌고 가보자. 그리고 이제 원로들도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아마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충 내년 4월쯤에 물러나고 6월쯤에 대사를 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건데 받기도 전에 뭐 탄핵을 흐트러치려는 그런 뭐 잘못된 계산이다 이렇게 너무 또 한쪽으로 몰지 말고 네. 여야가 좀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탄핵에 대한 여당 내에 지금 그 비주류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탄핵안이 불발될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상황이 정말 우려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상당수의 국민,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즉각적인 퇴진을 비롯해 조속한 퇴진을 통해서 이 전국의 혼란, 국정의 공백을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절대다수의 뜻인데 네. 이것을 지금 이제 당리당략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를 들면 여당 내에 지금 이제 이 탄핵에 동참하려는 세력들이 주춤거리다가 만약 네. 탄핵이 불발됐을 경우는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과 면죄부를 받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가면 정치적 건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호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불발이 될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제 촛불 민심이 더 큰 분노로 폭발할 것이다.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오란 말이 나옵니다. 즉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제 만약에 국회 내에서 탄핵이란 부분이 불발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제 생각에 제2의 4.19 같은 그러한 양상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국민들의 불만을 녹여내는 것이 국회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네. 정당. 그러면은
여야 3당이 모여가지고 지금이라도 특정 하야 시점이 언젠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대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언제 어떻게 저 헌법 개정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면은 헌법 개정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대선을 그 헌법에 맞춰서 치른다든지 네. 이런 논의를 해야죠. 왜 그걸 자꾸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만 맡기려고 합니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걸 바로 만들어 가지고 풀고 해법을 제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국회가 저는, 정책 스케줄을 저는 국회가 네.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제시하라 이런 그래서,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이 말에 행간에 뭐가 읽히냐면 일종의 계엄이라는 고리가 읽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탄핵 국면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한다면 거기에 응하겠다는 뜻도 지금 읽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라는 국면, 대통령이 퇴진하는 국면을 지금 차기 대선과 이렇게 엮으면서 상당히 이 지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으로 지금 이제 정치 문제를 꼬아버렸다는 거죠. 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여야가 머리 맞대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상황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이 고차 방정식을 과연 누가 풀 수 있느냐?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이 지금 국정의 이 공백을 초래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결자 해제의 마음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저는 그게 가장 빠른 길,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담화 내용 중에 살펴볼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게요. 내 주변 관리 못한 거는 자신의 큰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여전히 검찰이 밝혔던 그 혐의 내용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걸 내비침으로써 그럼 나 탄핵 받을 이유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던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오늘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국가 통치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검찰에서 수사해온 지금까지 그런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대통령이 법리 공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걸로서 면죄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과거 역대 정권에서 제왕적 대통령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게이트도 많고 친인척 뭐 구속되고 그래서 그거에 빗대어서 아마 본인은 사심이 없이 이렇게까지 일을 해왔는데 측근들의 그런 농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걸 좀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공무중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이 제3자 뇌물수수는 뭐 어떻게 될지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착착한 심정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네. 이제 대통령이 나는 무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그런 신경이란 얘기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짜여진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하게 계획돼서 작성이 된 것이다 보니 어떤 법률인의 얘기를 좀 듣고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근데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또 특검 들어가죠. 국정조사하죠. 네. 검찰 수사 놓고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이야기 가지고 그게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아마 그건 담담하게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종의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1차 회견 때, 1차 담화 때 순수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국정 개입들에 대해서 자신은 그때는 이 홍보나 표현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2차 사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의의 도움을 준 기업인이라는 선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차에서는 또 그런 말도 썼죠. 그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심이 전혀 없다. 사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소위 말해서 동업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일종의 자신의 결백 호소를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탄핵 심판에 갔을 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일종의 떠넘기기죠. 이 2차 담화 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특정 개인이 이권을 취하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주변 관리를 잘못해서 일종의 자신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관된 이런 태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금 검찰 수사, 특검, 나아가서는 현재 이 심판까지 자신의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이 방어 기제에서 나온 단어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오늘도 역시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채 가까운 시일 안에
수석에 말씀드리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오늘 담화가 발표되기 전에 네. 청와대 관계자들 말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 지금 나가실 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따뜻한 자리를 하나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아마 대통령 생각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의 지금 검찰 수사나 아니면 탄핵이 만약 가결돼서 헌재를 간다고 한다면 일종의 여론 싸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본인의 입장을 기자회견 행태를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뭐 대통령이 오죽 뭐 신병이 괴롭겠어요. 이야기 뭐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든 하여튼 지금 시중의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이 또 억울한 측면도 뭐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고 네. 이제 조만간에 자세하게 경위를 밝히는 회견을 하겠다니까 네.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의심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기자회견 가능성 열어놨으니까요. 네.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태호 교수, 차재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